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네. 대가를 치르라고 하거든요. 이 네. 대가를 치르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했어요. 아, 희생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근무 시간은 종잣돈을 모으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여가 시간은 그러니까 퇴근이나 주말 시간은 뭔가 저를 발전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뭔가 그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을 기준으로 말하는데 그때는 조금 더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 조금 희생을 좀 해야 되는데 남들만큼 하면서 무언가 내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바뀌길 바라는 게 요즘에 어떤 그 세태인 것 같기도 해서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를 좀 꼭 깨달으셨으면. 오늘 소개할 책은 이 부자의 언어입니다. 부자의 언어. 이거 어떤 의미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이게 네.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네. 근데 재테크 책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사실과 소설을 이렇게 적절히 섞은 네. 그런 가상 얘기랑 실제 얘기를 좀 이렇게 잘 버무려서 부의 철학, 지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 게 갑자기 정원사가 나와요. 아, 네. 근데 정원사가 막 누굴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데 또 중간에 또 갑자기 또 저자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네. 이게 약간 두 파트가 있는 거죠. 한 파트긴 한데 약간 두 파트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 그럼 이게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은 거예요? 그 원작 제목은 네. 부유한 정원사입니다. 아, 부유한 그래서 정원사. 부자 정원사가 정원을 약간 뭐 자산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좀 가르쳐주는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약간 그 부유한 정원사라는 건 은유의 표현 같은 건가요? 맞아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고 네. 또 그 사람이 뭔가 자산으로 표현하기엔 좀 딱딱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원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좀 덜 와닿은 게 있긴 있었어요. 네. 뭔가 좀 정원으로 하니까 이 직접적으로 뭔가 네. 좀뭐 집을 샀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줬다면 좀 더 직설적이긴 했었을 그게 텐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세요? 감성이 없어서 그래요. 아. 감성이 메말라서. 저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감성이 다 메말라졌어요. 제가 고2 때 시를 썼던 사람입니다. 고2 때 시를 쓰고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고 너무 안 나가가지고 어울리는데. 네. 주차장에서 그 우산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비를 맞다가 네. 우산을 이렇게 던진 사람이에요. 비를 맞고 싶어가지고 그러던 사람이 야. 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네. 임차인들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할머니와 전구를 가려고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ISTJ 냉철한 관리자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이렇게 감정이 좀 끊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감정이 많으신 우리 송희구 작가님께서는 이 책을 아주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데 우선 요 평점 일단 또 후하시니까 네. 감정적으로 또 한번 주시죠. 저는 한 3번 읽었고요. 네. 4.8 정도로. 그 4.8. 네. 그러면 거의 뭐 최고 평점인데. 거의 최고 평점이죠. 그러면 혹시 저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5도 있나요 혹시? 최근에 나온 거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라고 그게 5점이고 이건 4.8. 네. 예. 본인이 쓴 게 최고라고 아주 거만한 평점을 한번 주셨는데 그거 말고 이게 그러면 거의 최상급.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럼 4.8인데 그럼 이유는요? 저는 오히려 그 자산을 정원으로 표현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좀 따뜻하고 네. 뭔가 이 정원에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네. 정원이 또 상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는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것도 좀 약간 있고 그리고 약간 좀 토지를 또 좋아하시고 약간 또 쌀도 좀 받으시고 네. 고구마 같은 것도 좀 받으시지 않으세요? 네, 고구마도 많이 봤죠. 그런 것도 받다 보니까 약간 좀 더 좀 그런 게 있지 않으신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쌀을 받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감정이 좀 아주 직접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읽어보면서 야 이거 되게 좋은 멘트고 되게 좋은 문구다 했던 게 꽤 많았어요. 네. 특히 이제 여기 이제 55가지 언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건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다. 맞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두고두고 읽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좀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꼭 그 재테크를 떠나가지고 좀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다. 저도 뭐 그렇게 느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저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존 소포릭이라고 네. 원래는 뭐 척추 교정사인데 약간 물리치료사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병원 같은 걸 네. 운영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사업가가 되었는데 한번 책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장기적인 그런 게 아니라 네. 단기적인 이유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부를 못 쌓는다는 거죠. 네. 또 하나의 이유는 자녀한테 뭔가 이렇게 편지를 하나 남기고 싶었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책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그 아이랑 같이 찍은 네. 약간 감성적인 사진도 좀 같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아이한테 내가 이제 가르쳐 주려고 맞아요. 약간 쓴 책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책에도 써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 묻는 아들에게 네. 내가 부자의 언어를 알려주겠다. 네. 약간 이런 테마로 쓴 책이고요. 뭐 읽다 보면은 정말 그 아이들한테 이런 거 알려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전반적으로 좀 느껴져가지고 되게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여기서 초반에 그 다뤘던 그 부분 중에 변호사인데 아주 막 열심히 정신없이 일하다가 잠깐 그 길 가다가 앞에서 성추행인가 뭐 성폭행 피해를 당한 분이 뭐 이렇게 자기에 대한 그 하소연이나 뭐 어떤 그런 범죄 사실을 얘기하던 것들을 듣고 갑자기 영감을 얻어가지고 네. 내가 뭔가 글을 써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한 3년에 걸쳐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는데 짬짬이 시간을 내서 막 해서 그 존 그리샴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 대작가죠. 대신 분의 그 사연이 잠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되게 좀 감명 깊게 저는 읽었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이긴 하지만 사실 시간이라는 거를 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만드는 거지. 만들어야죠. 시간은 없거든요. 원래 다. 근데 그 시간을 막 만들어내고 쪼개가지고 그것도 뭐 한두 달에 하는 게 아니라 한 2년, 3년에 걸쳐가지고 찬찬히 자기의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한다는 거, 그 열정을 막 끝까지 잃지 않고 간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이 책에들 막 나오는 게 저도 되게 공감이 가고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저자분도 나오지만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되게 바빴는데 그런 것들을 뭐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에 책을 완성해서 좋은 저자가 되신 거죠. 자, 그럼 이 책 이제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한테 뭐 약간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도 나오고 좀 괜찮은 사람도 나오고 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지혜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 사고 언제 팔아라 뭐 이런 것보다는 인생에 대한 어떤 좋은 교훈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뭐 그 중에 이제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거 진짜 이거는 확 와닿는 말이었는데 내가 보낸 시간은 지금의 나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와닿았냐면 저희 회사 그 어떤 부장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또 어떤 부장님 표정이 항상 불독 같으세요. 이렇게. 불독같이 입이 이렇게 쳐져 있고. 입 쳐져 있고 막 이렇게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분을 면밀히 관찰해 보다 보니까 10년 전에도 그런 인상이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항상 불만이 있으세요. 그리고 항상 막 다른 부서랑 싸우려고 그러고 그런 자세가 지금의 더 그분을 더 불독처럼 만들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의 모습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영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나이 40이 넘어가면은 얼굴 모양이 그 자기 살아온 걸 반영한다고 하는 게 딱 그거잖아요. 이 웃는 상인분들은 보면 보통 이제 성격도 계속 항상 웃고 계시고 막 이러는 것처럼 화난 표정이신 분들은 진짜 맨날 화나 있고 이러다 보면 이 얼굴 주름도 이제 화난 주름이 이제 굳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이 젊을 땐 잘 모르는데 50대, 60대, 70대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얼굴의 그 표정이 성격이신 거랑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게 요 책에서 나온 아까 말한 그 내가 보낸 시간은 지금의 나를 만든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데 과거가 쌓인 게 이제 현재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저도 나이 들어서 좀 더 좋은 표정을 위해서 이렇게 이게 습관이 됐어요. 이렇게 땡기는 게. 그 아침에 일어나서도 막 아이우에롤 한 10번 정도 하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도 막 일부러 이렇게 표정을 막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거든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얼굴 관리에 진심이신 남자. 근데 나이가 먹으면 확실히 그 어떤 그 외모도 중요하지만 표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표정을 항상 웃으려고 하고 저도 오늘부터 아이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먹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 항상 뭐 인스턴트 식품이나 뭐 튀긴 거, 짠 거 이런 거를 많이 드신 분들은
좀 연세가 드셔서는 피부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피부가 검해지고 푸석해지고 이런 걸 봐서 그래서 바나나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바나나로? 네. 1,900원? 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있을까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얘기인데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은 평범한 삶을 살면서 후회를 하거나 이 둘 중에 선택하는 건데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했어요. 아, 희생이다. 근데 사실 이거는 당연한데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부자는 되고 싶지만 희생하긴 싫어. 근데 부자는 이퀄 희생이거든요. 맞아요. 뭔가 돈을 벌려고 대단히 많은 것들을 저는 희생해 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결과만 보고 나도 그냥 부자 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오시면서 희생을 하시지 않았나요? 희생 엄청 했죠. 일단 친구들을 못 만났어요. 안 만났고 또 뭐 막 그냥 걸어 다니고 택시 절대 안 타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삼성 다니셨을 때 건설 현장 있으면 진짜 엄청 막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죠. 제가 건설 현장 이렇게 저도 가끔 가는데 하이바 한 1시간만 쓰고 있어도 머리 막 깨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어떻게 회사 끝나고 공부하셨는지 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현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숙소로 들어가니까 뭐 숙소에서 술을 먹든지 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술을 먹죠. 대부분. 그냥 잘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자면 다시 내일이 시작되니까 술을 먹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은 이제 술 먹고 뭐 새벽 1시까지 막 술 먹다 자고 이런 게 거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신입사원 때 한 27일인가 연속 먹었었어요. 27일 연속 먹고 그러다가 한 몇 달 그렇게 하고 안 되겠다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다간 진짜 큰일 나겠다. 진짜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오히려 마음을 바꿔먹고 되게 좋았는데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나름 그 현장에 사니까 아무 돈이 안 들어가는. 정말 제가 그때 90%를 모았는데 95%도 모은 적이 있었는데 뭐 밥 주고 뭐 필요하면 술도 주고 뭐 옷도 주고 다 주니까 잠잘 수 있는 집도 주니까 돈 다 아낄 수 있었죠. 그리고 퇴근하고 사람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늦었지만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는 남들은 뭔가 친구도 만나고 뭘 해야 되지만 저는 사실상 뭐 감옥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두 시간 짬을 내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막 주식 공부도 하고 어찌 보면은 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1시간이 소중했다. 2시간이 소중했다. 그래서 되게 그때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잘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다라는 거지. 항상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올려놓으면은 시간은 항상 있습니다. 맞아요. 연애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만나기 싫으면 시간 없다고 하잖아요. 보고 싶으면 시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카톡에 1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맞아요. 그 정말 나를 좋아하면은 카톡에 1은 그냥 쓰자마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켜놓고 있기 때문에 켜놓고 있으니까 바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마세요. 그 초반에나 좀 밀당하지 시간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핸드폰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희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책에서 특별한 삶은 여가 시간을 희생시키지만 평범한 삶은 소중한 꿈을 희생시킨다. 완전 명언이거든요. 네, 진짜 저도 여기 너무 명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항상 회사 다니면서 근무 시간은 종잣돈을 모으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여가 시간은 그러니까 퇴근이나 주말 시간은 뭔가 저를 발전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아마 그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 같은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너무 그 워라밸에 좀 초점을 너무 맞추고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워라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제가 여태까지 본 책에 의하면 뭐 워라밸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더 힘들다. 이런 책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보다는 그냥 일할 거면 제대로 하고 뭐 여가 시간은 제대로 할 거면 여가 시간에 제대로 하고 뭔가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좀 이제 젊은 꼰대라고 말하기는 좀 이제 뭐한 이제
한 약간 늙은 꼰대 정도로 이제 왔는데 8시간 일하고 라이프 밸런스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와닿지는 않습니다. 한 15시간 정도 일하면 조금 뭔가 좀 휴식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8시간 일했는데 막 너무 힘들다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주 5일을 일하고 막 주말 이틀을 내리 쉬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을 기준으로 말하는데 그때는 조금 더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 조금 희생을 좀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을 한 걸로 이미 나는 충분히 무언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퇴근했으니까 내 인생을 좀 즐겨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게 대부분이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사실. 맞아요. 남들만큼 하면 남들처럼 살게 되는 게 인생인데 남들만큼 하면서 무언가 내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바뀌길 바라는 게 요즘에 어떤 그 세태인 것 같기도 해서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를 좀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희생을 하라는 게 꼭 나오는 거고 여기 그 예시로 좋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농장이 뭐 300평인데 네. 100평만 경작하는 그런 부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200평을 놀리는 농부가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할아버지 농사꾼이 너무 답답해서 왜 100평만 농사를 짓고 200평을 놀리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는 주 40시간만 일하는 농사꾼들이어가지고 저기까지 일하면은 너무 뭐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를 그냥 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하는 그런 농사꾼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황당하잖아요. 이왕이면 저 옆에까지 더 해가지고 농사를 더 많이 해서 농작물을 많이 만들면 돈도 더 많이 벌 텐데. 근데 그런 거를 거꾸로 우리네 인생으로 치환을 하면은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쉬거나 노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가진 자원을 다 활용 못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면 좀 희생을 해야 된다. 과거에 희생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으십니까? 네. 후회는 없습니다. 네. 후회는 없으세요? 네. 지금도 충분히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제까지 희생하실 겁니까? 차 하나는 좀. 네. 일단은 제가 정말 힘들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워라벨 중에서 워크만 하고 계시는 송희구 작가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얘기가 또 있죠. 네, 모두가 선망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도 비극은 항상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요새 그 연예인들 문제 되게 많잖아요. 뭐 있죠. 주가 조작도 있고, 마약도 있고, 그분들이 정말 돈은 벌었지만 되게 마음은 허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 누구에게나 안 좋은 일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위계를 어떻게 기회로 만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1반부터 8반까지 있는데 성적순이었어요. 제일 잘하는 반이 1반, 제일 못하는 반이 8반이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고1 때는 한 4반 정도에 이렇게 중간반에 갔거든요. 근데 고2 때는 꼴반에 갔어요. 제일 꼴반. 그래서 선생님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세요. 내가 니네 같은 꼴반 애들 가르치느니 뭐 짜장면을 먹으러 간다 막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막 우셨거든요. 너 꼴반 가서 어떡하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열심히 해서 고3 때 1반으로 갔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고2 때 그냥 중간반에 갔다면 저 아마 계속 그냥 공부도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게 학기별로 바뀌는 거예요? 학년별로 바뀌는 거예요? 학년별로 바뀌어요. 학년별로 바뀌어요. 네. 와, 그럼 되게 잔인하네요. 엄청 잔인하죠. 그래요. 그러면은 한 해의 성적으로 다음 해가 그냥 결정돼 버리는. 네, 그래서 학년 마지막에 반편성고사라고 있어요. 반편성고사. 네, 반편성고사 진짜 잘 봐야 돼요. 그래요? 뭐 이게 전교 등수로 따지고 이런 게 아니네요. 반편성고사를 전교 등수로 따져요. 그걸 딱 일종의 수능처럼. 네, 그래서 잘라요. 50명 이렇게 잘라요. 되게 빡센 학교를 다녔군요. 근데 오히려 어찌 보면 약간 또 그 의욕이 또 생기는 또 나름대로 또 그런 제도에 또 수혜를 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근데 이게 맞는 게 그 많은 분들이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뭐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돈 많은 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분들의 또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또 비극적인 일들, 뭐 슬픈 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돈이 많으면 그 많은 만큼 더 스트레스도 뭐 더 같이 온다고 해서 오히려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할 때 더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찌 보면 겉에 보이는 모습이나 결과적인 어떤 일부만 보고 좋아 보이는 거일 수도 있지 사실 그 내면에는 다들 그런 좀 슬픔과 힘듦이 있는 거는 또 사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극복을 하고 또 하나하나 또 이렇게 나아가는 게 삶이니까 또 각자 또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다음 얘기요. 불가능한 일들이 내일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요런 말도 있어요. 네, 이것도 네. 되게 와닿는데요. 네. 여기에 나온 말이 또 마음의 경계를 넓힌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마음의 경계라는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이 경계란 말을 딱 단어를 들으니까 무슨 네. 울타리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뭐 어떤 경계에 좀 갇혀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이걸 좀 이렇게 넓혀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이걸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경계를 제가 넓힌다? 뭐 뭔가 내가 그 할 수 없는 것들도 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제가 그 책만 쓸 때만 하더라도 네. 나는 책을 잘 쓰는 사람이 될 거야 했는데 점점 뭔가 더 좀 넓혀보다 보니까 뭐 영화 감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막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영화를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좀 능력 밖의 목표를 네. 세워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세워야지만 또 도전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기는 거고 네. 그래야지 또 노력할 수 있는 또 요인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라는 거죠. 네. 무조건 나는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사실 그게 맞죠. 왜냐면은 이 부자라는 것이 되고 싶은 분들이 우리 채널을 많이 보시는데 나는 뭐 어차피 내 연봉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뭐 5억 벌고 끝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뭐 더 많은 뭐 돈을 벌 거야. 나는 뭐 몇 년 안에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당장은 뭐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목표를 세움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내용들도 있죠. 네, 여기서 또 5년간의 개혁이라는 제목이 네. 있는데요. 5년 동안 뭔가를 꾸준히 열심히 하면은 네.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고 네. 그리고 빠른 결과를 원하면 좌절만 겪게 된다고 합니다. 아, 네. 저도 이 부분에 대단히 공감을 좀 했었습니다. 네. 이게 너무 빨리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1년 안에 승부 보려고 하는 분들, 어. 한 2년 안에 승부 보려고 하는 분들 진짜 많고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 주식 이런 게 너무 막 급등하고 하다 보니까 한 1년에 한 30% 오르는 거는 이제는 좀 약한 느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한 두세 배 올라야지 네. 조금 평범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네. 그 부동산 공부할 때 네. 한 1년, 2년 지나서는 제가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네. 그때 정말 몰랐던 거다. 이게 딱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잘못 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지금도 물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1, 2년 했다고 자만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저도 보면은 이제 저도 한 십몇 년 했는데 이게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해봐야지만 아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더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이 흐름을 타다 보면은 잘 될 때 이렇게 많이 버는 거지. 막 한 해에 막 엄청나게 벌고 그게 막 계속 불어나가지고 맞아. 막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 일들이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그게 나한테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막 수배, 수십 배를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해야지 이런 네.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5년간으로 좀 계획을 좀 세워봐라. 그러면 1년 만에 하는 거는 좀 좌절이 오지만 반대로 인간은 5년이나 10년이면 충분히 많은 게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힘을 좀 믿고 계획을 세워보면 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게 이 책에 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게 있는데 네. 체력이 중요하죠. 네. 제가 요즘 또 운동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 하세요? 저 요즘 복싱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PT도 하고 있고 오. 조깅도 하고 있거든요. 와. 러닝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이 한데 이제 막 새싹이긴 한데 운동을 하는 게 결국에 되게 중요하다. 이 뭔가 그 뭐 어떤 뭐 심리 치료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해봐야
우울감에 빠지고 뭐 성공의 부작용 이렇게 느꼈지만 운동으로서 극복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그 실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건강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운동하려고 네. 저희 회사가 그 15층에 있거든요. 네. 그 15층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아 걸어서. 네. 아침 출근할 때 걸어 올라가고 네. 그리고 점심 먹고도 걸어 올라가고 네. 네.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정도? 네. 또 다른 운동을 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좀 날 따뜻해질 때는 네. 이렇게 자전거 타고 있어요. 자전거 타는 거.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운동을 하라. 왜냐하면 이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네. 체력적으로 안 좋을 때는 어떤 정신력도 같이 맞아요. 낮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성공하려면 체력도 좋아야 된다. 네. 제가 그거를 느낀 게 이제 뭐 저는 못 가봤지만 저희 아파트 커뮤니티에 이제 그 헬스장에 새벽 6시에 네.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고. 오. 네. 다들 막 열심히 막 다 러닝하고. 네.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네. 또 젊은 분들도 그렇게 출근하기 전에 가서 뛰고 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배워야겠네요. 네, 그런 거를 좀 하시는 게 어떨지. 해야겠어요. 계단 정도 말고 좀 이제 운동을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왕 하는 거 아침에 해야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네.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리고 내가 꼭 해야만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네. 무조건 먼저 하라. 그러니까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눈 뜨자마자 하라. 네. 그래서 그래서 출근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회사 다니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 맞죠? 네, 좋아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네. 것도 눈 뜨자마자 공부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운동하는 게 싫으신 분들은 눈 뜨자마자 운동을 해야지. 저도 운동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밤에 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계속 미루고 맞아요. 막 안 가고 막 그러는데 아침에 하니까 눈 뜨고 가면 그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이거 좀 내 취향은 아니지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일들은 최대한 앞으로 밀어가지고 새벽에 한다거나 눈 뜨자마자 하는 걸로 하시면은 내 인생을 바꾸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내용이 뭐가 있죠? 그 사람들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재능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재능이 없는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키가 큰 편인데 키가 한 얼마나 되십니까? 한 87 가까이 돼요. 네. 근데 신기한 게 키가 계속 자라고 있어요. 진짜로? 어떻게 되신 거죠? 원래 회사 입사했다면 해도 85였는데 네. 지금 조금씩 계속 크고 있더라고요. 진짜? 네. 병원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허리를 좀 많이 피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농구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농구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농구에는 재능이 없다. 네. 그래서 딱 이 영역은 제가 재능이 없는 영역을 딱 알았어요. 그래서 농구는 포기했고 그래서 다른 분야에 이렇게 찾다 보니까 40년 만에 뭐 글쓰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재능을 발견한 거죠. 근데 이게 늘 능력 있는 뭔가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 재능은 뭐 만들어진 것이다. 우연히 찾은 게 아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생긴 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손흥민 아버지가 예를 들면 뭐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바둑 기사였다. 하면 아마 손흥민 선수는 지금 아마 엄청 훌륭한 바둑 기사가 되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발견해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제 정신적 몰입을 했는지 그거를 기억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능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좋아하고 그걸 즐겨가지고 막 완전한 몰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거는 내가 완전한 몰입을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떠올려 보라는 거죠. 막 정신없이 그거에 막 집중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걸 시작으로 해서 한번 재능을 한번 찾아보라. 너무 재밌었던 거, 뭐 너무 즐거웠었던 거 이런 것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농구를 저도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키빨로 저도 어떻게 옛날에 센터 이렇게 좀 하긴 했었는데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너무 잘하는 친구들. 그냥 이거는 그냥 다른 인종 같은 느낌인 친구들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의 영역을 일반인들이 따라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걸 잘하는 거고 또 저는 또 저만 해도 잘하는 게 있는 거고 각자 자기마다 그 재능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 보셨어요? 지금 현대인인데 뗀석기를 그렇게 잘 만드는 분이 계세요. 뗀석기. 돌을 깨가지고 칼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몇백만 년 전에 몇십만 년 전에 태어났으면 엄청난 장인이 되셨을 텐데
네. 지금 태어나셔가지고 그러네요. 지금은 이제 좀 애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조선시대에 사격을 엄청 잘하는 분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조선시대에 뭐 높이뛰기 장인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 재능이라는 거를 이제 그 시대에도 잘 맞기도 맞아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찾아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재능이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재능이 세계 최고여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에 느끼는 거는 약간의 재능과 또 약간의 재능이 두 개가 합쳐지면 그것만으로도 유니크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네. 유튜버 하는 분들이 네. 세계 최고의 재능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유튜브를 만나면서 이렇게 팡팡 터지는 분들을 좀 네. 봤어요. 그러니까 개그 하시는 분들도 최고로 재밌진 않으신데 네. 그분이 유튜브를 하면서 갑자기 막 만개가 되고 맞아.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보면서 꼭 내가 내 재능이 막 엄청나야지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인들보다 좀 잘하는 게 한 개가 아니라 한 두어 개가 있다면 그걸 잘 조합해서 융합해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그 경제적 자유의 비밀은 용기다.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저자는 두렵지만 이득이 되는 일을 행하는 그 능력이 용기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용기가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사야지라고 딱 결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퇴사하는 것도 용기고 네. 부동산 매매라든지 아니면 뭐 아무튼 뭔가를 다 하는 것도 다 용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가 있으셔서 이렇게 회사를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런 좋은 회사를 그만두기도 좀 어렵지 않았나요? 당연히 뭐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다행이었던 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기라는 것도 믿을 구석이 있으면 용기가 좀 더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믿을 구석이 없으면 용기도 작아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제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이 운 좋게 잘 돼서 그래서 이제 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같이 그때 회사를 다녔었던 분들 중에는 어떤 그런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셨던 분들은 그 시기에 또 약간 구조조정이 막 있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원하지 않았는데 나오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용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용기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준비가 곧 용기를 또 만들어준다. 이렇게도 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부는 용기와 조심성을 적절히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용기만 있다고 해서 막 질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조심성도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추면서 용기가 있는 사람이 부를 가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 파트를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영상을 보거나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자기개발 서적 같은 걸 보면은 뭐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뭐 마음 먹으면 무조건 됩니다. 이래가지고 용기가 막 북돋아지는 그런 멘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모하게 막 지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선 퇴사하고 뭐 하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모한 용기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준비된 용기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인 것이지 그냥 용기만 부리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객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객기를 부려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꼭 기억은 해주셔야 돼요. 준비된 용기 굉장히 좋은 단어네요. 그래서 꼭 준비를 하셔가지고 믿을 구석을 좀 만들어 놓고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책에서 하나 좀 좋았던 게 그 비현실적이 되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 저한테도 막 물어보시고 뭐 또 아마 뭐 부자가 됐다는 분들한테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법니까?라고 물어보시다가 대부분 듣는 대답이 그 좀 극단적으로 들리는 대답들인가 봐요. 뭐냐면 막 저축을 막 70% 하세요. 뭐 90% 하세요. 사업하세요. 뭐 막 다 아끼세요. 뭐 반지하 가서 신혼집 시작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그거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뭐 조금 현실적인 대안이 없나요? 뭐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현실적이라는 그 말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 어떤 부를 얻는다는 거는 비현실적이어야지만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비현실적인 꿈을 꾸고 비현실적인 거를 계속 상상을 해야지만 내 지금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라는 말이라는 거는 나를 가둬두는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가두고 계속 나를 막기 때문에 현실적이 되는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 결과가 곧 내 주변 사람들, 내 뭐 선배, 위에 있는 차장님, 부장님이 현실적으로 사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내가 가고 싶지 않다면 나는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현실적인 대안을 주세요. 뭐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내 입에서 뱉고 있다면 나는 지금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 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우리는 현실에서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약간 비현실적인 사람이 네. 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네.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이 올라가면 댓글에 또 이렇게 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투자를 하면 네. 성공을 누가 하냐. 뭐 10명 중에 한두 명이나 성공하지 8, 9명은 현실적으로 다 망한다. 뭐 이렇게 막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현실적이더라도 성공을 하겠다는 거는 결국에 소수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수가 실패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냐? 이거는 또 이제 선택의 영역인 건데 네.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내가 얼마나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준비된 용기를 내가 발휘를 할 것인지 그냥 객기를 부릴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인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와 책임은 본인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비현실적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에서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내부자 집단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내부자 집단이라는 내부자 게 집단. 뭔가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진짜 멀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네. 뭐 그런 사람들을 나의 이렇게 마음속에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뭔가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빌 게이츠 같은 아니면 봉준호 감독, 네. 뭐 무라카미 하루키 네. 이런 사람들을 저희 뭔가 이렇게 내부자 집단을 만들어서 나도 이들과 별로 다를 게 없고 이들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밟아온 길을 계속 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거를 한번 따라해보고 네. 네, 그런 습관들을 계속 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멘토 같은 사람으로 삼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멘토를 너무 이렇게 막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친구처럼 그렇게 어떤 같은 그룹으로서 네. 그룹 멤버로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멀리 있는 멘토와 내부자 집단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알아봐야 되나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 좀 따라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빌 게이츠는 네.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좀 따라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저는 빌 게이츠보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은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과 같은 그 훌륭한 영화를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 영화를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무라카미 하루키 이 대부호도 이분 책도 되게 지금 다 섭렵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 보니까 그 아침에 조깅하고 네. 그리고 아침에 1시간씩 글 쓰고 이런 루틴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거의 달리는 삶을 사신다고. 네, 맞아요. 네. 달리는 게 주고 네. 글 쓰는 게 부업이라고. 거의 그러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달리는 거 대신에 계단에 올라가고 있고 왜 안 따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처럼 살려고 이렇게 내 집단처럼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리 두고 있는 네. 게 아니라 좀 가까이 두고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양식을 좀 최대한 따라하고 좀 비슷하게 살려고 하는 게 내 어떤 심리적으로도 좀 영향도 많이 받고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건 되게 저도 좀 와닿네요. 뭔가 좀 막연했던 게 좀 확 와닿는 느낌. 또 다음 내용은 좀 뭐가 있죠? 그 사색을 위해서 네. 물러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명상이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어떤 작곡가분들, 뭐 자이언티나 네. 유명한 작곡가들 보면 뭐 제주도를 간다든지 네. 뭐 외국을 가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작곡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설가 분들도 어디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책에서 하는 말은 최고의 계획은 압박 없는 시간 속에서 얻어진다고 해요. 네, 이게 되게 저는 멋있는 말 같았어요. 그럼 실제로 뭐 글도 쓰시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이런 압박 없는 시간이라는 게 그런 창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나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근데 대신에 저를 아무도 모르고 저한테 말 거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지하철 안도 굉장히 좀 편하고요. 그리고 회사에 일찍 도착해서 아무도 출근 안 하기 전까지 네. 그 시간도 굉장히 편해요. 그때 막 창의성이 막 빵빵 터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누군가 나를 뭔가 압박하는 게 없을 때. 네네. 그러면 어디 저런 시골이나 뭐 이런 외국에 혼자 가서 한다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육아를 해야 돼서 못 벌써 가고 있습니다. 표정이 너무 가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색이라는 거 특히 이제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명상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혼자 있는 시간. 네. 네. 그런 시간 좀 가지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잘 때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하다가 졸리면 자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핸드폰 놓고 그냥 누워서 네. 이렇게 명상 비슷한 거 그냥 아무런 생각하다가 그냥 네. 저절로 잠드는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잠드는 거는 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네. 그리고 뭔가 이 명상할 시간도 없고 하기 네. 때문에 오히려 명상 시간을 자기 전에 갖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네, 이 명상의 중요성을 저도 되게 다수에게 여러 명한테 들었는데 저는 잘 맞진 않더라고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어가지고 조금 복잡스러운데 근데 뭐 이게 또 잘 맞는 분들한테는 또 대단히 또 이 하루를 또 정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기발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도 하고 하셔서 효과를 많이 봤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으면 계속 이어가시고 안 맞으면 뭐 다른 식의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이 이제 온전하고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를 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생각보다 현대인들이 지키기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려워요. 네, 이게 술도 먹고 막 이러다 네. 보면 이 맑은 정신 유지하는 게 좀 어렵다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제 주변에 네. 막 술자리를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뭔가 결과가 좀 좋지 않더라고요. 회사원분들 중에 좀 있죠. 되게 네. 많아요. 막 8시, 9시 되면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남의 막 회식 자리도 막 오고 이런 분들, 네. 인사팀 막 이런 분들 많은데. 네, 그래서 네. 퇴근 한 30분 전부터 네. 술 마실 사람을 막 찾아요. 네, 그리고 뭐 한 2-3병 먹고 늦게 들어가고. 네. 이게 거의 뭐 일주일에 5번씩 그렇게 하는 사람들 꽤 있는데 네. 그런 분들 보면은 낮에 약간 눈이 좀 풀려 있어요. 네. 그리고 술 먹을 때 되게 쌩쌩하고. 네. 이건 직장인이라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네. 이 상태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면 아마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렇죠. 술 좀 드세요? 예, 좋아하긴 하는데 네. 자주 먹진 않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드시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에 좀 먹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주변에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술을 네. 좀 먹게 되고 오늘도 좀 먹게 되는데 네, 저도 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건설회사에 있다 보니까 네. 워낙에 많이 먹었어가지고 퇴사한 이후로는 술을 이제 아주 멀리 했었는데 네. 어떻게 또 다시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술을 또 먹게 되더라고요. 오늘 술자리가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도 저녁에 또 저랑 약속 하나 하시죠.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술 드시고 나서 네. 택시 타고 집에 가지 않기. 그럼 뭡니까? 그냥 대중교통으로 집에 가는 거예요. 대중교통으로. 네. 그러면은 밤새라는 건가? 알겠습니다. 네. 대중교통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 타면은 새벽 4시 반에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를 용서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막 혼자서 내가 맞아. 왜 이랬지? 네. 그때 과거를 후회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회사에서 저희 제품군을 막 이렇게 출시를 하는데 네.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아닌 거예요. 좀 좋은 제품 하나를 나와야 되는데 어중간한 제품 막 10개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회의 때 사원 때였어요. 임원들 앞에서 우리 회사가 김밥 천국입니까? 이랬어요. 사원 때? 네. 네. 임원들 다 있는데 네. 분위기가 진짜 이상해졌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맛집은 맛있는 메뉴 한두 개만 있지 맛없는 메뉴가 여러 개 있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걸 좀 더 좋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게 약간 좀 아직도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용서라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용서해라. 네네. 김밥 천국입니까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더 멋지게 말했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좋게 네. 저희가 김밥 천국인가요? 이렇게 조금 더 다정하게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소리 지르지 않고 네. 그런 의미였나요? 네. 아니면 조금 다르게 좀 더 고급진 표현할 수 고급스럽게 있었는데 뭐 김간애인가요? 아니면 뭐 하긴 뭐 그런 조금 더 맛집을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자기 혐오를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자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거를 계속 안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만 놓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도 막 그 불현듯 떠올라 가지고 갑자기 막 하는 게 있고 저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사실 남들은 기억을 못해도 나는 끝까지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스스로 셀프 좀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게 쉽진 않지만 결국에 이건 놓아줘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게 나를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그런 의미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모든 내용을 다룬 걸까요? 부자의 언어. 물론 이 책에는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부자의 언어 해가지고 55개의 또 키워드가 또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또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책을 좀 총평한다면 어떤 책이라고 보십니까? 책은 정말 인생에서 두고두고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을 추천한다면 어떤 분한테 추천하면 좋을까요? 뭔가 내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나? 좀 방향을 잘 못 잡겠다. 좀 뭔가 힘들다, 지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지쳤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내가 뭐 부자는 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읽으시면 좋을 부자의 언어. 존 소포릭이 쓴 부자의 언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코너명을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댓글로 한 3글자에서 4글자, 뭐 길면 5글자 정도로 해서 좋은 의미로 코너를 하나 써주시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